안녕하십니까, 이찬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 세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되는데, 같은 세대원 중에 집이 두 채라면 비과세도 안 되고, 지금 뭐 내년부터는 또 중과세도 또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한다는 이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딱 명확하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판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납세자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달리 판단하면 이게 과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시중에서는 뭐 소득이 좀 있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기준을, 법률적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판단의 기준은요,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그걸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가능한데,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면 이거는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물론 주민등록을 보고 같은 주소지에 있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동거가정 여부를 따지는데, 납세자가 아니 나는 주민등록은 같이 돼 있지만 따로 살아요라고 한다면 그 따로 사는 내용들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데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세를 하려면 세무공무원이 같이 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가지고 하지만, 공부하고 다른 현재 상황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이 입증하는 것이 누가 유리한지, 납세자가 유리하다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하는 데 유리하다면 세무공무원이 입증을 하고요. 그래서 입증이 된다면 주민등록에 같이 안 돼 있어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그러니까 생활 자금이 섞여 가지고 하나로 묶여서 이걸로 생활하는 것을, 이거를 1세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동거가정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뭐 같이 돼 있다고 해서, 또는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산다고 해서 이게 이거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민등록만 따로 띄어놨다고 해서 세대가 분리됐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따로 해놓고 실제 같이 산다면 세무공무원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지만 실제 산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입증해가지고 너희들은 동일세대 하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동일세대라는 사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납세자가 유리하다면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죠? 별도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로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독립된 주거 공간. 완전히 생활 자체가 분리돼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일 세대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계를 같이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판단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어떤 거는 인정해주고 어떤 건 인정 안 해주고 막 섞여 있어서 누구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세대가 완전히 구분되고 생계도 구분됐다 한다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지만 자녀가 만약에 30세 미만이고 결혼을 안 했다면 일단 중위소득 40% 소득이 있고 요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만 독립세대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모 한 집에서 이 부모가 자녀하고 살 때 자녀를 독립세대로 볼 것이냐 이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자녀를 독립세대로 본다면 부모가 독립세대로 볼 것인가 또 중요해요. 또 중요해. 그러니까 자녀는 이런 소득도 있고 다 있어서 이거 되지만 부모가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부모도 같이 독립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려서 양쪽 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운데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법원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는 독립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왜 같은 집에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혼해서 혼자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부모님한테 양육을 부탁하기 위해서 같이 전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본인은 모두 충분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하다 보니까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세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거를 입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소득세 신고할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예. 보통은 이제 같이 살면 부모님이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 60세 넘어가면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잖아요.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에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그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본인과 자녀의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생활품 이것은 본인의 신용카드와 본인 계좌에서 지출했고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비, 육아 도우미, 급여, 학원비 등도 본인 계좌에서 지출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인데 그중에 방 2개, 욕실 하나는 본인이 사용하고 부모님은 안방과 안방 욕실을 사용해서 구분돼서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같이 돼 있지만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도 집이 한 채 있고 이분도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채를 팔았는데 우리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공무원은 왜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1세대 2주택이다라고 과세를 한 겁니다. 세무서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이것을 배척을 했는지 보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니네들이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가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독립세대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는 잘 몰랐던 거겠죠. 그리고 겁도 먹었고 그러니까 아유 제가 잘못했네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건강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육비 등 지급계좌를 지출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별도의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입증을 했지만 이걸로는 충분하게 우리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별도 세대라고 그러니까 생계를 독립해서 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야,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냈고 종부세는 누가 냈고 각종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이건 누가 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된 세대라면 그러면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도 각각 부담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관리비나 종부세나 각종 뭐 재산세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는 각자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증빙을 제출하라 할 때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납세자가 우리는 충분한 소득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소득원이 있다는 것은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세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방 3개를 세대별로 나눴다고 했는데 독립적 생활 공간이라 하면 물리적으로 구분된 거주시설에서 각각의 침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을 가지고 세대 간 상호 배타적인 생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아파트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 보니까 동일한 현관으로 출입하고 당연하죠. 주방 및 식당 그리고 거실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독립된 생활 공간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호 배타적인 독립 공간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회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세무공무원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독립된 생활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정을 못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런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된 어떤 상황이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된 동기가. 그런데 왜 세대를 합쳤느냐 이게 세대를 굳이 안 합쳐도 되는데 세대를 합친 이유가 보니까 이혼 후에 자녀 양육 문제로 합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대를 별도로 가는 것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양육 문제 때문에 부모님하고 합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고주택이 방이 3개, 욕실 2개로 이루어져서 거실과 주방만 공유할 뿐 그 밖의 생활 공간은 반드시 별도의 생활 공간 사실상 별도의 생활로 보인다.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뭐 관리비 뭐 실제 주거 비용 뭐 재산세라든지 무슨 뭐 이런 관리비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명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녀 셋을 두고 30세 이상의 성인이고 충분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부모님도 연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녀로부터 자녀를 양육한 데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2개를 합치면 중위소득을 훨씬 초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는 청구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납세자가 이 정도로 주장을 했는데 세무공무원은 이런 이유로 이거를 인정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과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가 되면 어떡합니까?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하면 그 스트레스와 그 비용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세무공무원은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세무공무원은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집에 살면서 독립된 생활을 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갖고 있고 아들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팔면 안 되니까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이면 된다니까 팔기 직전에 아파트 처분하기 직전에 아들이 이 오피스텔로 이제 주민으로 옮깁니다. 주민으로 옮겨요. 주민으로 옮겨놓고 이걸 파니까 그 세대가 분리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비과세를 받은 거죠. 이거는 이제 비과세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녀 30세 이상이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요. 물론 결혼을 안 했지만 이런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 아파트를 처분하기 직전에 오피스텔로 전출을 했어요. 이거 세대 분리를 했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오피스텔로 전출을 했으면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충분한 소득이 있으니 이걸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이거를 과세하려면 결국 오피스텔로 실제로 이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자소유 오피스텔로 이전했다면 자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 오피스텔에 가서 보니까 거기 세입자가 있어요. 입주자가 있어요. 입주자에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여기 와서 살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위장전입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들이 어디 살았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아들의 교통카드를 본 거예요. 봤더니 오피스텔 근처가 아니라 이 원래 아버지 소유 아파트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출퇴근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장전입이고 부모와 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 주소에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소에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 동일세대라고 볼 수 없으니 이제는 그 주거를 같이 했냐, 생계를 같이 했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독립된 생계를 같이 했냐로 보니까 자, 이 우선 독립된 생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했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자금을 보니까 전부 이거는 부모가 자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금을 유무상통했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간 아파트 관리비, 뭐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아버지가 냈지 아들은 낸 게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어요. 무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런 뭐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냈겠죠. 우리 독립적으로 상환했습니다. 우리는 또 충분한 자금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라고는 사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독립세대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과세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인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분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2층짜리예요. 그래서 2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1층에는 자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았는데 아버지가 이걸 팔았죠. 팔았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세대가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가 무슨 소리야? 아들이 1층에 살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을 보니까 2층은 별도 현관문이었고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공간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2층에는 별도 주방이 없으니까 결국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1층에서 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1층과 2층이 도시가스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다.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도시가스 전기요금 공과금은 아들이 일괄해서 납부했다. 그러니까 아들 자금으로 이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동일세대라고 본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들 간에 임대차 계약, 만약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적정한 대가를 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추가로 제시한 게 아버지가 노령이고 노령연금 받고 자녀가 좀 생활비로 살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부가 소득이 얼마 없잖아요. 노령연금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혼자서 그 자녀와 분리해가지고 생활비를 각각 나눠서 썼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납세자는 억울하니까 이걸 심판원에 제출했는데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첫째로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주방이 없다고 해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44세 직장인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고 마찬가지로 부친도 노령연금과 자녀가 줄 생활비를 합치면 중위 40% 초과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 세무공무원이 밝힌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세대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과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제출된 자료와 세무서의 과세 근거만으로 별도로 생계를 유지했는지가 불분명하니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과 생활비 지출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재조사해라 재조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집에 살면서 독립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집에 살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장하려면 이 어떤 뭐 생활비라든지 또는 공과금이라든지 또는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 주거 독립, 주거 독립이죠. 주거 독립. 그다음에 주거 독립에는 생활비를 서로가 완전히 분리해서 쓸 수 썼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세대를 좀 양도하기 전에 세대를 조금 미리 분리하거나 아니면 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양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30세 미만과 그 다음에 30세 이상이 독립세대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